자, 세 번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입니다. 아침에 촬영을 하니까 목이 안 트여서 말하는 게 좀 힘드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2조입니다. 자, 정의 부분 보면은 유형이 나와요. 사행행위에 대해서. 요거는 두 문자가 있죠. 현경에는 추후 회복되었다. 현경에는 추후 회복되었다. 그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복권 가면은 키워드가 표차입니다. 표차. 복권 다 아시죠? 그죠? 로또 복권도 있고 일반 복권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현상업이 있어요. 현상업은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물으면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회전판은 회전판이고요. 회전판을 돌리면 화살을 탁 던져서,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당첨금을 교부하는 거죠. 추첨은 번호고요. 경품은 등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연결만 할 수 있도록 답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견이는 추후 회복되었다. 복권은 표찰, 현상은 답, 회전판은 회전판 추첨은 번호, 경품은 등수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사행행위 영업에 대해서 허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자 한다. 자,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자 하면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요? 시도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고요. 영업 대상 범위가 2개 이상, 특별시, 강릉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는 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행행위 영업은 원칙은 시도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으면 되고 예외적으로 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허가를 받는다? 예, 경찰청장 또는 시도청장한테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요? 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뭐죠? 예,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 2항은 다 허가를 받는 거예요. 다 허가를 받는 거지만 3항은 승인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업허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자,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죠? 예, 바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유효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기억을 합니다. 자, 조건부 영업 허가가 있어요. 자,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 영업 허가를 할 때 대통령이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시설 사행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시설이나 사행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 말입니다.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건부 영업 허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뭐예요? 바로 밑에 보면 나오죠. 바로 밑에 보면은 바로 2개월 이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 영업허가를 할 때 2개월 이내에 시설, 사행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뭐한다? 허가를 할 수 있다. 이게 조건부 허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개월 이내에 시설, 사행기구를 갖추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 허가는 무조건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 승계가 되겠죠. 내가 만약에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승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승계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청장 아니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청장한테 허가를 받았다면 청장한테 신고하시면 되고요. 시도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았다면 시도경찰청장한테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영업 운영입니다. 자, 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인데요. 사행기구 검사는 누구한테 검사를 받아야 된다? 경찰청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행기구 제조 판매인데요. 자,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을 하고자 한다, 판매업을 하고자 한다, 종료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누구한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합니다. 제조업을 하고자 한다, 판매업을 하고자 한다, 종료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 모두 누구한테 허가를 받는다? 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사행기구 제조업자와 사행기구 판매업자는 검사를 받잖아요. 검사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경찰청장한테 검사를 받는다. 그래 보시면 되고, 검사받은 사항에 대한 기록은 검사일부터 몇 년간 보존한다? 3년간 보존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2 종합사항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부분을 먼저 보시면요. 자, 112 종합사항실이 있어요. 자, 이 종합사항실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시도경찰청, 경찰서에서 설치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경찰청에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령은 뭡니까? 예, 전산망, 무선망을 통해서 112 신고사항을 출동, 요소에 전파해서 처리토록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지령이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읽고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112 종합사항실 설치가 되겠죠. 자, 112 종합사항실 설치는 어디에 설치한다 그랬습니까? 예, 전국에 있는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운영한다? 24시간 운영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무자 선발 원칙 근무기간인데요. 자, 먼저 그 근무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한다? 2년 이상으로 한다. 이것만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무 방법은 4계절로 나누어서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4계절로 나누어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력에 따라서는 3계절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2 요원들은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자, 112 신고 처리가 되겠는데요. 자, 신고 접수입니다. 신고 접수는 지역의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받은 112 종합상실에서 접수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 112 신고 분류가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에 따라서 바로 코드 1, 코드 2, 코드 3 신고로 이렇게 대형 코드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범죄로부터 인명, 신체, 재산 보호, 심각한 공공 위험 제거 방지, 신속한 범인 검거. 그죠? 자, 이런 것들 사유로 인해서 최우선적으로 출동이 필요한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출동이 필요한 경우는 코드 1이에요. 그 다음 코드 2는 자,
출동 요소에 의해서 현장 조치 필요성은 있지만 1호, 1호의 코드 1 신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출동이 필요한 경우는 코드 1이고 현장 조치 필요성은 있지만 코드 1의 신고, 코드 1 신고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코드 2가 된다. 그리고 현장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를 코드 3이라고 해요.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출동이 필요하다 하면 코드 1이고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코드 2고 현장 조치가 필요 없는 것은 코드 3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지령입니다. 자, 지령이 뭐다 하는 것을 용어에서 이미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자, 112 요거는 접수한 신고 내역이 코드 1이다. 최우선적으로 출동이 필요한 경우죠. 코드 2다.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죠. 코드 1과 코드 2에 해당되는 경우는 바로 한 개 이상 출동 요소의 출동 장소, 신고 내용, 신고 유형 등을 고지하고 처리하도록 지령을 해야 되고요. 코드 3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는 출동 요소에 지령을 하지 않습니다. 지령을 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아니면은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코드 1과 코드 2 유형에 속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지령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코드 3은 출동 요소에 지령을 하지 않고 자체 종결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 출동이 되겠는데요. 출동 요소는 신고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코드 1 신고, 코드 1 신고는요. 코드 2 신고 처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출동하는 것. 최우선적으로 출동한다 하면 모두 코드 1이에요. 코드 2는 뭡니까? 코드 1 신고 처리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야 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 안에서 출동하는 것을 코드 2가 되는 거예요. 최우선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코드 1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현장에 출동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현장 보고가 있는데요. 자, 이런 출동 요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112 종합 상황실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최초 보고가 있고 수시 보고가 있고 종결 보고가 있습니다. 자, 최초 보고는 말 그대로 도착한 즉시 도착 사실과 함께 현장 상황을 보고하는 것. 도착 즉시 보고하는 것. 최초 보고. 그 다음 수시 보고는 뭡니까? 어떤 현장 상황 변화가 발생하잖아요. 또 현장 조치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수시로 보고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종결은 처리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만다 보고하는 겁니다. 현장 초동 조치가 종결된 경우 처리 내용과 결과 등을 상세히 보고하는 것을 종결 보고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1학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신속한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일단은 뭐예요? 조치를 하고 나서 사후에 보고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2 종합상황실 자료 보존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112 신고 처리 입력 자료는 1년간 보존하고요. 접수, 부선 지령 내용 녹음 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 보존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희롱, 성폭력 건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자, 인사관리 규정에 대해서도 수능병 관련 시험에서 경찰 관련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입니다. 자, 목적은요. 이걸 보시면 돼요. 공직 내에 성희롱,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디 소속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부가 되는 거예요. 법무부, 뭐 입법부 이런 게 아닙니다. 행정부 소속 경찰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 신고가 되겠는데요. 자,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든지 공직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때는 임용권자나 임용재청권자에게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알겠죠? 신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사실 신고를 했으니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임용권자 등은 신고를 받았거나 또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또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는 무조건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 보호가 되겠는데요. 자, 임용권자는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은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아시겠죠?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입니다.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라든가 다른 직위에 정보를 한다든가 또는 근무장소 변경, 휴가, 사용 근고,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처리 절차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해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나 신고자가 있다면 누구한테 신고를 하면 된다?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인사혁신처장이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를 하면, 자, 인사혁신처장이 신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감사를 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의 조치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임용권자 등이 부담을 한다. 입증 책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한다? 누구한테 있다? 임용권자 등,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 등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장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임명권, 그러니까 행정기관장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장의 임명권자, 재청권자 아니면 여가부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에 조문 글자 그대로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과 관련해서 내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내가 피해자다, 신고자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를 하면은 신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조치 여부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용권자 등이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행정기관장한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행정기관장 임명권자, 임용재청권자,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공직선거법 하도록 하겠습니다.